안녕하세요. 파이코인 전문 채널 하이파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파이코인의 경쟁자는 결국 애플과 구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파이코인은 코인인데 경쟁자가 애플과 구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끝까지 영상 보시면은 왜 경쟁자가 애플과 구글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게 여쭤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대비했을 때 파이코인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파이코인이 그냥 지나가는 과정 중에 거쳐가는 그런 상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파이코인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사용하는 유저 수가 지금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유저 수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제 사용하는 생태계, 즉 P2P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 파이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 세계 노드 가동수를 놓고 보면 그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파이코인의 결국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코인이 정말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존하는 애플과 구글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왜 파이코인이 결국 경쟁자가 애플과 구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파이코인에는 매년 해커톤 대회를 합니다. 자, 해커톤 대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해커톤 대회는요, 설명드리자면 해킹과 마라톤을 합성으로 하고 합니다. 즉 정해진 시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개발하는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냥 어떤 주체하에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파이코인의 핵심 요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왜 구글과 애플이 파이코인의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은요, 매년 해커톤 대회를 합니다. 자, 해커톤 대회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D앱 생태계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해커톤 대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자, 해커톤 대회를 하면은 1등부터 쭉 수상작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파이코인 여시고 브라우저에 들어가시면요,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시고 보시면은 브레인스톰이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브레인스톰을 볼 때만 하더라도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한 7, 8개 정도 되는 D앱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은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PCM, 파이 체인물도 그 중에 하나죠. 자, 어떻게든 해커톤 대회에서 수상작들이 D앱으로, 한마디로 파이코인의 자회사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쌓인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현재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로 있는 제3의 물결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해커톤 대회를 하는 코인 회사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파이코인처럼요, 지속적이고 활성화된 유저들을 유입시키고, 그 유입된 유저들이
자율적이고 지속해서 참여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파이코인은요, 가장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이게 파이코인의 장점입니다. 자, 앞서 말씀 주제가 애플과 구글이 왜 파이코인의 최종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을 공부하시려면은 또 삼성전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반도체도 보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모바일 가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죠. 근데 지금은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파이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바일 쪽만 지금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은요,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전 세계 핸드폰 판매를 2억 몇 천만 대 정도, 2억만 대에서 3억만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그로 인한 매출이요, 1년에 한 40조 정도, 영업이익은 한 2조 한 6천억 정도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구글 잠시 볼게요. 자, 구글은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삼성폰을 열어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안에 크롬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플레이스토어도 보이시죠? 네, 이거의 주인이 구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삼성전자, 삼성 핸드폰에 왜 구글의 소프트웨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 구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구글은요, 2022년도에 매출이 약 352조, 영업이익이 약 100조 정도 되고요. 2023년도 작년이죠. 약 420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115조를 달성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플랫폼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요, 유튜브나 크롬에서 광고나 검색 같은 걸로 돈을 벌고요.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많은 D앱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도 상당합니다. 이 금액에 다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렇게 2억만 대 넘는 핸드폰을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고작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이렇게 삼성 대비해서 엄청나게 100조 이상을 벌고 있죠. 옛날 속담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갖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곰이 삼성전자고요. 왕서방이 구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삼성전자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바탕에 껍데기만 삼성을 쓸 뿐이지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구글에서 관리하고 모든 매출이 구글로 잡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삼성전자와 구글은요, 아주 친밀한 친구이면서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적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이 중요한 것들을 얘네 삼성전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 2010년에 바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2012년도에 타이젠이라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백기를 들고 구글에 있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삼성전자는 그냥 핸드폰 판매 이익만 지금 이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을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한마디로 기술이 못 따라간 겁니다. 그만큼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고 그런 거예요. 파이코인에서도 매년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 D앱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 삼성전자가 실패했던 것들을 지금 계속 차근차근 밟고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삼성과 구글도 굉장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와 구글을 더한 게 어떤 회사냐면요, 바로 애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애플에는 아이폰이 있고요, 아이폰 안에 앱스토어가 있고 여기도 수많은 디앱들이 많습니다. 애플은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핸드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하는 것이 이 애플이에요.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와 구글을 합한 금액이, 이 두 기업을 합한 게 애플이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애플은요, 제조도 하고 앱스토어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로 수많은 그런 서비스들로 돈을 끌고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미국에서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가 애플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요, 여러분 파이코인이 나아가야 할 길들이 지금 구글과 애플에 있는 이런 디앱들, 이런 생태계라 그러죠. 파이코인도 생태계가 있죠. 이들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매년 개최되는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 이런 디앱들이 개발되고 한다면은 이거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밀리지 않아요. 유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전무후무한 그런 유저 수를 가진 코인 회사다라고 제가 소개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의 최종 경쟁자는 저는 애플과 구글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 번 더 언급드릴게요. 자, 파이코인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요,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앱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자, 이러한 파이코인의 생태계 구축은요, 파이코인 플랫폼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런 해커톤 대회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디앱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생태계에 합류시키고 또 커뮤니티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킨다면은 파이코인은 굉장한 팝업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에는요, 그 디앱들이 포함되어 있는 브레인스톰에 있는 그런 디앱들이 장착된 파이폰이 아마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파이코인이 상장되고 나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가 도출이 된다면요, 폰을 만드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모토로라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LG도 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파이폰을 출신을 하고요, 그 파이폰 안에다가 브레인스톰을 장착을 해서 지금 해커톤 대회에 나온 그런 디앱들을 장착을 시킨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은요, 탈중앙화 플랫폼인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탈중앙화는 중앙화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세금에서 자유롭다라는 그런 말까지 해서까지 하면서 이해를 제가 해드렸죠. 지난 시간 영상 들어보시면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탈중앙화 플랫폼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파이코인이요. 파이폰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근데 기존에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뭔가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요즘에 삼성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페이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신용카드 있죠. 한마디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 신용카드를 그냥 단순하게 삼성폰이건 애플폰이건 여기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그 신용카드 역할을. 그래서 신용카드 역할 외에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신용카드로 비롯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앙화 플랫폼이에요. 한마디로 삼성페이를 쓰든 애플페이를 쓰든 구글페이를 쓰든 이런 것들은 중앙화 플랫폼으로서
세금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파이코인은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파이폰을 만든다라고 출시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파이폰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삼성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는요, 신용카드 범주를 넘지 못합니다. 자, 만약에 파이코인이 사회적 합의 가격, 만약에 상장이 되고 나면 어떤 가격이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화폐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이코인만큼 새로운 자본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했던 그 파이코인 개수만큼 새로운 자본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자본인데 이 파이폰에 있는 브레인스톰 안에 있는 그런 디앱들이 그 안에 참여할 회사나 서비스나 상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새로운 자본을 가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채굴자들, 파이코인의 파이오니어들이 넘쳐나는데, 맞죠? 사회적 합의가가 나오면은 말 그대로 파이코인은 돈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자본들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디앱들이 이 파이코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파이코인 안에는 파이폰에서 만들어서 이 디앱들이 말 그대로 파이코인이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많은 그런 회사들이나 가게들이나 상점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앙화 플랫폼과 탈중앙화 플랫폼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개념을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중앙화 플랫폼에서는요, 한 국가에서 이것들을 쓰여지는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탈중앙화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국가나 그런 기관들 밑에서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자들도 굉장히 이점이 있겠죠. 그냥 단순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삼성폰에서 쿠팡이라는 앱이 있어요. 만약에 쿠팡이라는 앱이 있어요. 쿠팡이는 모든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쿠팡이라는 곳에도 삼성페이로서 이렇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쿠팡에는 모든 물건들이 다 있죠. 새벽 배송으로 물건도 받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이폰에서 사회적 합의가가 도출된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폰 안에도 이런 쿠팡이나 이런 디앱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화폐 개념, 또 새로운 자본으로 쿠팡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인은 앞으로 파이폰, 그러니까 폰 회사를 제조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서 브레인스톰을 만들어서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버금가는 그런 브레인스톰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코인이 정말 그냥 단순한 코인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잠깐 뭐 사담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뭐 간다라고 그런 분들 많죠. 그리고 대단한 자본가들은 뭐 만 개씩 그렇게 들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그런 해외 주식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만 개 들고 있는 게, 예? 파이코인 만 개 들고 있는 사람 나중에 놓고 비교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만 개보다 파이코인 만 개가 앞으로 더 가치가 있고 더 나아갈 겁니다. 애플과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코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런 탈중앙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요, 이런 중앙화 플랫폼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 탈중앙화랑 중앙화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탈중앙화 플랫폼의 선두주자가 파이코인이고,
이 탈중앙화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면요 가슴이 뜁니다. 탈중앙화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정말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코인입니다. 이게 코인이라고 붙어 있어서 아 코인인 것 같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이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앞서 언급한 대로 파이코인의 경쟁사가 아니에요. 파이코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애플과 구글입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구축해서 나아가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파이폰도 나오고 이 브레인스톰으로 해커톤에서 나온 수많은 디앱들이 붙는 순간에 이 탈중앙화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채굴한 그 파이콘의 그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말 기대되는 파이코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브레인스톰 그 한번 자세히 한번 열어보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해커톤 대회 할 때에 여러분들 그냥 관심 뭐 내랑은 관련 없는 거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해커톤 대회에 참여한 디앱들 쭉 한번 보시고요. 정말 이런 앱들이 킬러 앱이 돼서 이제 정말 실생활에 쓰여지는 앱들이 추가될 때마다 파이코인은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정말 그 과정 중에서 파이콘이 이런 회사들 애플이나 구글의 대항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시선으로 파이코인의 채굴에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주제는 자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그런 경쟁사가 아니다. 걔네들은 이미 먼저 했다 뿐이지 파이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아시고요. 그리고 파이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애플과 구글이다.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이해하신다면 정말 이 방송 잘 들으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